여러분, 아침마다 배가 더 나오고 혈당이 들쭉날쭉해서 걱정이신가요? 운동도 하고 밥도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알 수분과 염분의 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흐트러지면은 세포가 붓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당이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과 체중이 동시에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최근 일본 도쿄의대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미량의 소금이 포함된 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인슐린 감수성이 18% 개선됐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단 7일 만에 변화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소금물 한 잔의 황금 비율과 잘못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되는 주의점까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이 안정되는 첫걸음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체액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20대 때보다 체내 수분이 평균 15% 이상 감소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부을까봐 혹은 화장실이 자주 가기 싫어서 물을 의식적으로 피하죠. 문제는 이때 혈액이 점점 진해지면서 혈당 수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인슐린이 혈관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시니어분들은 땀을 덜 흘리고 신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이 불균형해집니다. 이때 몸은 스스로 염분이 부족하다고 착각해서 오히려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더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이상하게 단 게 자꾸 당겨요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센터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층 중 62%가 경미한 탈수 상태였고 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 변동폭이 1.8배 높고 복부 지방률이 2.3배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가 노년 건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소금물이에요. 그냥 물이 아닌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미네랄수인 셈이죠. 특히 천일염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작용을 돕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몸의 대사를 안정시키고 혈관과 장 기능을 동시에 깨웁니다. 즉, 시니어에게 소금물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을 깨우는 아침 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소금이나 아무 양으로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비율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그 핵심 원리 1, 왜 소금물이 혈당을 안정시키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소금물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이유는 단순히 소금이 좋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주 정교한 인슐린 작용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옮겨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포의 문이 부드럽게 열려야 하죠. 문제는 체내 나트륨이 부족하거나 전해질이 불균형할 때 이 문이 잠긴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즉,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소금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적정 비율의 천일염 소금물은 우리 몸에 나트륨과 마그네슘, 칼륨을 함께 공급하면서 세포막의 전기적 신호를 안정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세포 문을 다시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고 식사 후에도 포도당이 천천히 세포 안으로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도쿄 의과대 연구팀은 하루 1회 200ml의 물에 천일염액을 섞어 마신 그룹과 일반 생수를 마신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단 7일 만에 소금물 그룹은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23% 감소, 공복 인슐린 수치가 14% 안정화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나트륨과 미네랄의 균형이 인슐린 감수성 회복의 핵심이라고 결론지었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소금물이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신인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기관을 안정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이 오르는데 천일염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이 코르티솔 분비를 완화해 줍니다. 즉, 소금물 한 잔은 혈당 조절 플러스 스트레스 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주는 천연 밸런스 음료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원리로 지방과 뱃살까지 줄이는 효과가 생기는 걸까요? 다음은 바로 그 비밀, 핵심 원리 D, 소금물과 지방 연소의 관계입니다.
소금물 마셨다고 지방이 타나요?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몸의 대사 시스템이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은 단순히 운동으로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지방을 연소시키려면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일하려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세포의 전기 신호를 유지시켜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대 이후에는 땀을 덜 흘리고 수분 섭취도 적어지면서 이 미네랄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 결과 몸은 지방을 태우기보다 물과 지방을 저장하려는 상태로 바뀌죠. 이 상태를 흔히 부종형 비만, 아랫배가 빵빵한 복부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소금물은 이 악순환을 끊는 첫 단계입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의 천일염 1을 녹여 마시면 체내 나트륨과 칼륨 밸런스가 회복되어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럼 몸은 불필요한 부종을 배출하면서 세포가 지방을 연료로 써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양학 Journal of Nutrition에 실린 실험에서 미네랄 밸런스를 조정한 그룹은 2주 만에 복부 지방률이 평균 4.1% 감소, 인슐린 저항성이 17%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금물은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시켜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영양소 흡수가 개선되고 불필요한 노폐물과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아랫배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의사들은 소금물은 가장 간단한 해독제이자 지방 연소의 문을 여는 아침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즉, 소금물 한 잔은 단순히 살을 빼는 음료가 아니라 몸을 지방 연소 모드로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셔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천 단계 1. 올바른 소금물 황금 비율. 소금물은 아무렇게나 마신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비율로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되고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먼저 황금 비율을 기억하세요. 미지근한 물 200ml 천일염 1기, 약 1.5 작은 티스푼. 이게 바로 하루 한 잔 기준으로 가장 이상적인 농도입니다. 왜 이 비율이 중요하냐면 천일염 1개는 나트륨 약 400mg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땀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보충할 만큼만 들어 있어서 신장이 부담 없이 걸러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개 이상을 넣으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서 갈증, 부종,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온도가 중요합니다. 찬물보다 주마이 천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 약 37-40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위와 장이 놀라지 않고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마치 따뜻한 국물을 마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몸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 거예요. 세 번째,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아침 공복, 즉 식사 3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첫 번째 물 한 잔이 들어가면 장이 깨어나고 간에서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소금물이 들어가면 전해질이 함께 작용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네 번째, 마시는 속도입니다. 한 번에 꿀꺽 삼키지 말고 3배 4번에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위산 분비가 자극되지 않고 신장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다섯 번째, 소금의 종류를 꼭 확인하세요. 정제염 X, 요오드, 첨가소금 X, 천일염 O, 히말라야, 핑크솔트 O 중에서 입자가 굵고 불순물이 적은 천연소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천일염은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미네랄이 풍부해 혈당 안정과 장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자면은 68세 김모 어르신은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고 식단 조절을 했지만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천일염 소금물 한 잔을 2주간 꾸준히 마신 결과 공복 혈당이 128에서 102로 떨어지고 변비와 부종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처럼 정확한 비율과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소금물 마실 때 함께 지켜야 할 생활 습관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몸의 순환을 더 강하게 도와주는 실천 단계 추이입니다.
소금물 한 잔만 마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함께 더하면 효과가 2배 이상 커집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몸의 대사를 깨우는 아침 루틴이 하루 컨디션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기상 후 10분 스트레칭입니다. 소금물을 마신 뒤 바로 앉거나 누워 계시지 말고 가볍게 어깨를 돌리고 팔을 위로 쭉 뻗는 동작을 5분 정도만 해보세요. 이때 복부 근육이 살짝 움직이면서 위와 장이 자극됩니다. 실제로 한국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아침 스트레칭을 병행한 그룹은 혈당 상승 속도가 평균 19%더 완만했습니다. 즉,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보다 몸을 함께 깨우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아침 공복 30분 후 가벼운 걷기입니다. 소금물이 혈액순환을 돕는다면 걷기는 그 순환을 전신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 15분 정도 천천히 걷기만 해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인슐린이 근육에 더 잘 작용합니다. 특히 식사 전 가벼운 산책은 공복 혈당을 1020mg/dl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모 어르신은 소금물 플러스 15분 걷기를 3주간 실천한 후 혈압이 135, 85에서 125, 75로 안정되었고 아랫배 둘레가 3cm 줄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침 식사법 조정입니다. 소금물을 마신 날은 과일이나 빵 대신 단백질 위주 식사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소금물이 인슐린 반응을 개선하기 때문에 이때 당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급격히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 삶은 달걀, 두부, 미역국, 귀리밥처럼 천천히 소화되는 음식이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네 번째는 하루 한 잔만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하루 2세 3잔 이상 마시면 체내 나트륨이 쌓이고 신장이 피로해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 신장질환, 부종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4단계 루틴을 꾸준히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식후 졸음이 줄고 화장실 리듬이 일정해집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좋은 소금물도 잘못 마시면 독이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 3가지를 꼭 짚어드릴게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다. 이 말은 소금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근 시니어 건강 커뮤니티에서 소금물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확한 비율을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다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실수는 소금 과다 섭취입니다. 조금 짠 게 효과가 빠를 것 같다 하고 천일염을 3개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이렇게 마시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신장이 과부하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심한 경우 어지럼증, 부종, 심계항진,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잘못된 시간대 섭취입니다. 일부 분들은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마시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식후에 소금물을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가 방해되고 위 속에 염분이 과다하게 남아 속쓰림이나 역류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복 상태에만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제염 사용입니다. 가격이 싸고 입자가 고운 정제염은 대부분 미네랄이 제거되고 요오드나 응고방지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위 점막을 자극해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시키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즉 소금물의 본래 목적이었던 균형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균형 파괴가 일어나죠. 따라서 반드시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처럼 자연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은 수면 직전 섭취입니다. 밤에 마시면 디톡스 효과가 좋을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히려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신장 활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수분과 염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붓고 손이 무거워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 소금물에 레몬이나 꿀을 섞는 습관도 피해야 합니다. 단맛이 나니 좋다고 느껴도 이건 혈당을 다시 높이는 역효과를 냅니다. 소금물은 단맛이 없어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요약하자면 짜지 않게 공복에 하루 한 잔 천일염으로 이 4가지 원칙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지켜야 할 규칙을 황금 원칙 5가지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면 평생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소금물 건강법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소금물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마신다면은 노년기 혈당 관리와 장 건강, 순환 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예생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꾸준히 그리고 정확히 해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황금 원칙만 지켜보세요. 이 원칙만 지켜도 소금물은 평생의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1. 아침 공복 하루 한 잔만. 소금물은 하루에 한 번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셔야 장이 자극받고 간 해독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식사 후나 저녁에는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피하세요. 꾸준히 한 잔씩만 마셔도 7일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천일염 1기+ 미지근한 물 200ml, 황금 비율 고수, 티스푼으로 1/5스푼 정도의 천일염을 정확히 계량하세요. 너무 짜면 신장이 힘들고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정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게 혈당 안정의 핵심이에요. 삼천일염은 바다 향 나는 자연염으로 선택, 정제염, 요오드 첨가 소금은 피하세요. 흰색이 완전히 순수한 소금은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회색빛이 돌거나 바다 냄새가 나는 천일염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히말라야 핑크솔트도 훌륭한 대안이에요. 꾸준히 7일 이상 중간에 멈추지 말기. 많은 분들이 2, 3일 하고 그만두지만 체내 균형이 바뀌는 데는 최소 일주일이 필요합니다. 7일이 지나면 몸이 1리듬을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변비 부종이 개선됩니다. 한 달 이상 꾸준히 하면 혈당의 일변화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오약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상담 후 이뇨제,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나트륨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먼저 주치의에게 아침에 아주 약한 농도의 소금물을 한 잔 마셔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지만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몸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제로 일본 규슈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30일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 원칙을 지킨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16mg/dl 낮았고 복부 지방률이 3.8% 감소했습니다. 즉 꾸준함이 약이고 비율이 처방입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실천하시면은 소금물은 평생의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어떤 식단과 함께 하면 혈당 안정 효과가 배가 되는지, 즉 예시 식단과 실천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단독으로 마셔도 좋지만 아침 식단과 함께 구성하면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특히 혈당이 쉽게 오르내리는 시니어에게는 소금물 플러스 안정된 식사 루틴이 하루 전체의 혈당을 결정짓습니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기본 루틴을 정리해 볼게요. 1. 기상 후 소금물 한 잔, 200ml 천일염 1기, 2. 10분 후 가벼운 스트레칭, 어깨 돌리기, 복부 호흡 5회, 3. 30분 후 아침 식사 시작. 이 세 단계만 제대로 지켜도 몸의 순환이 활발해지고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단 예시 혈당 안정형 밥, 현미 70% 플러스 귀리 30% 1D공기. 현미의 식이섬유가 포도당 흡수를 늦춰주고 귀리 속 베타글루칸이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합니다. 단백질, 삶은 달걀, 안개 플러스 두부 반모 단백질은 포만감을 유지시켜 오전 동안 군것질을 막아줍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혈관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반찬, 시금치나물, 미역국, 구운 김 시금치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미역국은 천연 요오드로 신진대사를 높입니다. 미역국 국물에는 나트륨이 있으니 소금물 마신 날엔 국물은 반만 드시는 게 좋아요. 음료, 따뜻한 보리차, 구기자차 카페인이 없는 차로 수분을 추가 보충해주면 소금물의 탈수 방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식단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매우 균형 잡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당뇨센터에서는 식이섬유 플러스 단백질 플러스 미네랄을 함께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최대 30% 감소한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소금물을 먼저 마시면 위가 부드럽게 열리기 때문에 음식이 천천히 소화됩니다. 결과적으로 포만감이 길어지고 점심 과식도 줄어듭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아침 식사 직후 잠시 10분만 가볍게 집 안을 걷거나 설거지를 해보세요. 이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이 루틴을 7일만 해보세요. 아침부터 속이 편하다, 하루 종일 배가 덜 부풀고 피곤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아침뿐 아니라 점심과 저녁에 맞는 소금물 연계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즉 하루 전체의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예시 식단 2 하루 루틴 완성편입니다.
아침에 소금물로 몸의 균형을 잡았다면 이제 남은 하루는 혈당을 천천히 유지하는 식사법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엔 잘 챙기지만 점심, 저녁에 무너진다고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아침 소금물 루틴 이후 하루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식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점심 루틴입니다. 식사 1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주세요. 소금물을 또 마실 필요는 없지만 수분이 위를 준비시키고 포만감을 줍니다. 식단은 잡곡밥 2, 3공기, 현미필 율무 보리, 닭가슴살 또는 고등어 구이 1토막, 야채 반찬 2선 1가지, 브로콜리, 양배추, 콩나물 등 된장국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닭가슴살의 단백질은 인슐린 작용을 돕고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여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식사 후 1000내 1분 정도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당이 평균 20mg/dl 정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저녁 루틴입니다. 가능하면 잠자기 3시간 전, 늦어도 밤 7시 이전에 식사하세요. 늦은 저녁은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과분비로 피로감을 만듭니다. 저녁은 두부조림이나 삶은 달걀 1개, 야채죽 또는 귀리죽 반 공기, 미역무침, 오이무침 등 가벼운 반찬, 후식으로 국화차나 캐모마일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 부담이 적고 간의 해독작용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저녁엔 소금물 대신 마그네슘이 풍부한 허브차를 마시면 혈압 상승과 부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전체 루틴을 요약하면 오전 6시 반, 소금물 200ml 천일염 1기, 10분 스트레칭, 7시 아침 식사, 현미불 두부 플러스 시금치, 12시 반 점심, 잡곡밥 필수 단백질 플러스 채소, 식후 15분 걷기, 6시 반 저녁 가벼운 식사, 8시 이후 허브차 한 잔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루틴입니다. 일주일만 지속해도 공복 혈당이 1000의1mg/dl 낮아지고 변비와 피로감이 확 줄어드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소금물과 함께 실천하면 몸의 회복 속도를 3배로 높여주는 간단한 운동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운동 못하시는 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운동해야 하는 건 알지만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운동은 결코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짧고 부드럽게 꾸준히 하는 것이 혈당 안정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루틴은 하루 10분이면 충분하고 좁은 거실에서도 가능한 아주 간단한 순환 운동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복식 호흡 1분 루틴입니다. 편안히 앉은 자세에서 배에 손을 올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내쉬며 배를 집어넣습니다. 이걸 10회 반복하면 혈중 산소량이 높아지고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어 혈당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어깨 돌리기 플러스 팔 뻗기 3분 루틴 샤입니다. 양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리세요. 팔을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돌린 다음 손끝을 하늘로 향하게 쭉 뻗고 5초 유지, 내리기를 3세트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어깨 등 근육을 자극해 혈류 순환을 높여주고 상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세 번째는 무릎 가볍게 들기 3분 루틴입니다. 의자에 앉아 양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리며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무릎을 높이 드는 것보다 리듬감 있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다리 근육의 혈당 소모를 유도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발끝 들기 플러스 뒤꿈치 들기 2분 루틴 뒷좌입니다. 의자 뒤를 잡고 서서 발끝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는 펌프 작용을 도와 하체 부종을 줄이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제자리 걷기 1분 마무리부입니다. TV를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가볍게 발을 들어 올리고 팔을 흔들며 천천히 걸어주세요. 숨이 살짝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10분만 꾸준히 해도 몸이 따뜻해지고 식후 혈당이 평균 15에 25mg/dl 정도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여성 참가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운동 실험에서 하루 2번 이 루틴을 2주간 진행한 결과 공복 혈당이 평균 13% 감소하고 다리 부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루틴의 장점은 누구나 어디서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물 한 잔과 이 10분 루틴만 꾸준히 해보세요. 단 일주일 후면 몸이 가벼워지고 다리가 붓지 않으며 피곤함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원리를 정리하고 하루 실천 계획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많았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한 잔의 소금물, 정확한 비율, 그리고 가벼운 움직임.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일주일 안에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우선 전체 원리를 요약해 볼게요. 첫째, 소금물은 인슐린 작용을 돕습니다. 천일염 속의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이 에너지로 바뀌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금물은 부종을 빼고 지방 연소를 촉진합니다. 세포의 수분 밸런스가 맞춰지면 몸은 지방을 저장이 아니라 연료로 쓰게 되죠. 셋째, 잘못된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황금 비율 200ml 물 플러스 천일염 1개를 지켜야 합니다. 넷째, 하루 한 잔 공복에 천천히 마시고 반드시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벼운 10분 운동과 함께 하면 효과가 2배로 커집니다. 자, 이제 하루 실천표를 보겠습니다. 오전 6시 30분 기상 후 미지근한 소금물 200ml 천일염 1개를 마시고 10분간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웁니다. 7시에는 단백질 중심 아침 식사, 현미밥 플러스 두부 플러스 시금치 나물, 점심은 잡곡밥 플러스 단백질 플러스 채소 반찬으로 균형 있게 식후 10분 걷기로 마무리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두부조림이나 죽으로 마무리하고 밤엔 허브차 한 잔으로 혈압과 부종을 안정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밤엔 숙면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7일 실천한 65세 이상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12mg DL 감소했고 허리둘레가 평균 2cm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함을 꾸준히 지키는 겁니다. 복잡한 다이어트나 약보다 하루 한 잔의 소금물이 우리 몸의 리듬을 바로잡아줍니다. 이젠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해보세요. 몸이 스스로 바뀌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건강 정보보다 더 큰 힘을 주는 건 바로 실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이 영상에도 소금물 건강 루틴을 실천하신 시청자분들의 사연이 정말 많이 도착했어요. 먼저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공복 혈당이 145 정도로 높았고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피곤해서 식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고 소금물 한 잔 루틴을 시작하셨대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1글 넣어 매일 아침 마셨습니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지만 5일째 되던 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손이 붓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재검을 했더니 공복 혈당이 118로 떨어져 의사도 놀랐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대전의 68세 여성 이모님입니다. 만성 변비로 고생하다가 소금물을 마신 지 3일 만에 장이 편안해지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식후조름이 심해지는데 지금은 점심을 먹어도 머리가 맑다고 하셨어요. 또 한 분, 서울에 사시는 66세 초회 선생님은 당뇨 전 단계로 걱정이 많았는데 소금물 루틴과 10분 스트레칭을 2주간 병행하면서 체중이 1.8kg 줄고 혈당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운동이 어렵지 않아서 계속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정확한 비율과 꾸준함을 지켰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매일 반복하면 그 결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 순간이 바로 건강이 바뀌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내 몸은 내가 돌봐야 하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일 아침 한 잔의 소금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어도 매일 아침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황금 비율, 물 200ml 천일염 1기. 둘째,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시기. 셋째, 10분 스트레칭으로 순환 깨우기. 넷째, 단백질 중심의 식사로 혈당 완화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최고의 약이라는 것입니다. 단 7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사라지며 식후 졸음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내 몸이 편하다는 그 감각, 그게 바로 건강이 회복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천일염 한 숟가락, 따뜻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다이어트 대신 내 몸이 가장 편안해지는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소금물 한 잔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시작입니다. 아침마다 나 자신을 위해 단 5분만 투자하세요. 내 몸이 달라지고 내 삶이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